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속성서술 수동 구문의 생태심리학적 의미 세계에 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일본어학과에 재직 중인 천호재 교수입니다. 예문 1에서 4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花子の家は高層ビルに囲まれている。2、この商品は多くの人に親しまれている。3、この雑誌は10代の若者たちによく読まれている。4、卓木の素朴な短歌は多くの人々に愛されている。 이상 1에서 4까지 예문은 소위 속성서술 수동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하와 같은 형태, 동사, 의미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어느 대상에 대해 그 속성을 기술합니다. 두 번째, 속성서술 수동 구문에는 라레테이루 형식이 편재합니다. 세 번째, 니격 명사구가 복수의 대상물을 지시하므로 총칭적인 해석이 허용됩니다. 네 번째, 속성서술 수동 구문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타형이 생기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속성서술 수동 구문에 생기하는 니격 명사구는 동작주성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성서술 수동 구문은 상태성의 구문입니다. 본 발표의 목적은 생태심리학적인 특징, 즉 지각의 능동성, 지각 핵 시스템, 행위 유도성과 생태학적인 자기, 잉여성과 지각학습, 관찰점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속성서술 수동 구문의 생태심리학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2절 선행연구의 소개 및 문제제기. 2.1 미하라 2019의 주장이 대표적인 연구로서 이 연구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를 보시면은 속성서술 수동 구문에는 수로가 기술하는 사태를 인지하는 무형의 평균치적인 잠재적 인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5、あの街はよく暴走族にめちゃくちゃにされている。6、この雑誌は10代の若者によく読まれている。7、当時は今と違って演歌は若者にはあまり歌われていなかった。8、三条山は手頃なハイキングコースとして多くの市民に親しまれている。 번째는요, 속성서술 수동 구문은 동작성의 구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성서술 수동 구문에 생기하는 니격 명사구가 동작주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성서술 수동 구문은 상태성의 구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서 예문 9에서 보시는 것처럼 속성서술 수동 구문이 나니가 오코타노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문 10을 보시면은 슈뉴노 오 히토나 주다이노 와카모노와 같이 불특정 다수 명사구와는 생기가 가능하지만은 특정한 명사구, 다나카상이나 타로와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단니와 같은 정도부사와 공개를 허용하는 점에서 속성서술 수동 구문은 상태성의 구문이라는 그 근거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9A、何が起こったの？ 9B、この雑誌は10代の若者によく読まれているんです。10A、エビスビールは田中さんに収入の多い人に飲まれているようだ。10B、この雑誌は太郎に10代の若者によく読まれている。11、タモリはテレビに登場し始めた当初、一瞬でも早くチャンネルを変えたくなるほどに世の女性たちに極端に嫌われていた。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속성서술 수동 구문이 기술하는 주어의 속성은 행위 유도성에 대한 최적해, 즉 문맥 속에서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문 12를 보시면은 주어 이 미찌는 걷는다라고 하는 행위 가능성을, 13을 보시면은 에비스 비루는 마신다고 하는 행위 가능성을, 14를 보시면은 비리 호리데이라고 하는 주어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행위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12、熊野古道は平安町の昔から多くの修験僧に歩かれている。13、エビスビールは比較的収入の多い人に飲まれているようだ。14、ビリー・ホリデーは多くのジャズファンに愛されている。 2점이 문제의 제기입니다. 첫째, 중간구문이라고 하는 구문이 있는데요. 예문 15, 16, 17, 18을 보시면 와레루, 누케루, 아가루, 그다케루와 같이
비록 수동형은 아니지만은 이런 중간 구문도 2.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 서술 수동 구문과 동일한 특징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중간 구문에도 수르가 기수라는 사태를 인지하는 무용의 다양한 잠재적 인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5、この木材はたやすく割れる。16、あの雑草はよく抜ける。17、このタコはよく上がる。18、あの石はこの石よりもっとよく砕ける。 세 번째는요, 중간 구문 역시 예문 19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작성의 구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중간 구문이 상태성의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는데요. 19에서 보시는 것처럼 B, C와 같은 중간 구문이 난이가 옥꽃 단어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를 들어주십시오. 19A、何が起こったの？ 19B、この木材はたやすく割れる。19C、あの雑草はよく抜ける。 중간 구문이 기수라는 주어의 속성도 행위 유도성에 대한 최적해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10、この木材はたやすく割れる。21、あの雑草はよく抜ける。22、このタコはよく上がる。23、あの石はこの石よりもっとよく砕ける。 2에서 4는 속성 서술 수동 구문에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언어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재적 인지자, 상태성, 행위 유도성 이외의 특성을 통해서 속성 서술 수동 구문을 보다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3절 생태 심리학의 이론적 배경, 예비 지식입니다. 그러면 발표에 그 분석의 토대가 되는 생태 심리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신체와 환경을 연계해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학문입니다. 언어 표현을 생태 심리학적으로 규명한다는 말은 언어 표현을 신체 기관과 환경을 결부시켜 분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생태 심리학의 주요 개념으로서 이하 6가지를 제가 원용을 했는데요. 첫째가 지각의 능동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대상, 그러니까 생물 또는 무생물을 능동적으로 지각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지각에 관여하는 신체기관, 오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세 번째, 행위 유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부여하는 행위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앉게 하는 행위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태학적 자기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지각자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나 자신의 행위를 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의 잉여성과 지각학습, 탐색 활동에 복수의 지각 시스템이 중복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지각학습은 일정 기간의 학습을 통해서 정보가 획득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관찰점의 공공성, 특정한 정보가 다양한 관찰점과 복수의 지각자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 속성서술 수동 구문의 생태 심리학적인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 지각의 능동성과 속성서술 수동 구문의 상호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太郎の論文は若手研究者たちによく読まれている。25、学生たちは今困難な状況に置かれている。26、妹の住んでいる町は海と山に囲まれている。 먼저 능동적으로 주의 속성이 지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각 정보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지각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주어에 속해 있는 속성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성은 주어의 속성의 내재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각자와 동작주는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비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작주의 해석은 동작주로서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특징은 그 선행연구 미하라 2019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점이 지각 시스템과 속성서술수동 구문과의 상호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あの高速道路は渋滞でいつも車が止められている。28、この市は俗に工房さんと呼ばれて親しまれている。29、山田課長は気づいていないが、実は経理課の数人の部下に煙たがられている。 예, 방금 보신 속성서술수동 구문은 5.1에서 보신 속성서술수동 구문과 일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각 시스템과 청각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구문이 획득되기는 하지만은 후각 시스템이나 미각 시스템, 촉각 시스템을 통해서는 절대 획득될 수 없다는 그런 제약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각 시스템은 필수적인 반면에 청각 시스템은 필수적일 경우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수의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런 구문이 획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림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시각 처리의 흐름을 통해서 속성서술수동 구문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는 그림 2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속성서술수동 구문이 획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3 행위유도성 생태학적 자기와 속성서술수동 구문과의 상호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太郎の論文は若手研究者たちによく読まれている。31、学生たちは今困難な状況に置かれている。32、花子はみんなに好かれている。 자, 방금 들으신 이런 속성서술수동 구문은 이 생태학적인 자기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볼 때는 이러한 주어의 속성을 인지한 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각자 자신이나 지각자 자신이 행해야 할 그런 행동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어가 지각자와는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남의 일이 되는 수도 있고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자기 어떤 행위를 가질 만한 동기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위 유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예문 30에서 32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양한 행위가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0의 경우 요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다양한 행위 유도성이 하나의 최적회로서 복수의 최적회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타로의 연구 및 학술 경력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학생들이나 동료 연구자들 혹은 타로에게 학회 발표를 권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후 프로젝트와 관련된 학술회의나 워크숍에서 타로를 연사로 초대하거나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관여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화자가 연구자이며 논문 작성법에 관련된 저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논문 작성의 모범 예로 타로의 논문을 인용할 것입니다. 타로의 논문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논문 작성에 대한 인식 및 작문 능력 향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네 번째, 관련 분야의 다양한 연구 논문 중에서 타로의 논문을 구두로 메일로 강연회 등에서 추천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자가 타로의 지도 교수로 한때 타로의 멘토 혹은 조언자로 활동한 것을 타인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로의 논문에서 보듯 평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그의 논문이 해당 분야에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타로에 내재된 잠재력을 신뢰할 수. 자, 그러면 5.4 정보의 잉여성, 지각학습과 속성서술성과의 상호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この製品は水銀が使われている。34、彼は多くの女性たちに惹かれている。35、熊野古道は平安朝の昔から多くの修験僧に歩かれている。 속성서술수동 구문에서 정보의 잉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33에서 35의 예문이 획득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학습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33과 34는 공통점을 지니고 35와는 차이점을 지니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33과 34는 일정 기간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35는 직접 경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5 관찰점의 공공성과 속성서술수동 구문의 상호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林間の伝記は世界中の子供に読まれている。37、ルルーシュ監督の新作はパリのバスへ的雰囲気が後退し、雨の日のシルクのような感触がこれまで以上に縫い込まれているように感じる。38、地球上の生物多様性が猛スピードで失われている。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관찰점의 공공성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 발표에서는 생태학적인 자기 확대, 관찰점의 확대, 오감 시스템의 공유, 시제의 초월, 다양한 매체에 의한 전달을 통해서 이 공공성이 확대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하라 2019에서도 관찰점의 공공성이 발휘되는 몇 가지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는 있는데요. 첫째가 관찰점의 공공성, 지각의 공공성, 인지자의 총칭화, 속성의 발생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본 발표에서와 같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공성이 발휘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